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엠모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랑에 따른 집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사랑에 관련된 집착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포괄적입니다. 참 포괄적인데 제가 이번 영상에 말씀드린 이 사랑은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남녀 간에 일어나는 사랑에 관련된 집착, 그러니까 남녀 간에 발생되는 감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집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면 왜라는 이제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이제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질문이 뭐 몇 년을 머금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몇 개월을 머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길게는 뭐 몇십 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는데,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화두라고 하죠. 화두를 던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게 무엇인고, 뭐 이렇게 화두를 이제 던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죠. 불교에서 던지는 화두나 뭐 저희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이치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도대체 이 남녀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의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남녀이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고통을 주고받을까, 아마 근원적인 그 환경 때문에 제가 그 의문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질문 하나 던지고, 두 번째 이제 화두가 있었는데, 두 번째 화두는 뭐였냐면 매이기 싫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욕망, 그 다음에 육체적인 욕망,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욕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저도 만나고 사귀어보고, 일시적으로도 만나보고 좀 길게도 만나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봤는데, 그 만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저 욕망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욕망이 일어나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거든 욕망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욕망을 추구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사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애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연애를 하려면 이성이죠, 이성. 이성한테 나라는 사람이 어필이 돼야 됩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이제 꼬셔야 되는 거죠. 작업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 순간 이성한테 마음에 들어야 되는 이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젊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지금부터 더 젊을 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20대 막 30대 초반 이럴 때는 이성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옷을 살 때도 이런 옷을 사면 이성한테 인기가 있을까? 그리고 운동을 한단 말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이 옷빨이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건강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몸을 만들어서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옷맵시가 좀 잘 살게 되면 이성한테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집중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성한테 어필을 하려는 이유는 단순하죠. 나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정신적 욕망, 뭐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가 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의 일어난 욕망만 내가 없애버리면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될 텐데, 여기에 매이지 않을 수 없을까? 매이고 싶지 않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면, 나 욕망에 매이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이성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화두죠. 남녀가 하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나 욕망에 내가 매이고 싶지 않다. 여기에 내가 속박되고 구속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화두를 이제 던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갔고, 화두를 던지고 이제 생각을 머금는단 말이죠. 생각을 지속적으로 계속 깊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실전이죠. 겪었습니다. 이제 경험을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하면서 이론과 실전을 이제 동시에 겪으면서 이제 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공부를 할 적에 항상 핵심 코어를 알아야 된다. 근본 원리죠. 핵심 코어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수박 거달기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핵심 코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달기식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핵심 코어를 항상 인식을 하고 이 기반을 베이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한 집착도 이제 핵심 코어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재행무상이랑 연기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행무상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법인데 연기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근본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죠. 일희일비하지 마라. 일희를 하게 되면 일비가 생긴다는 말이기 때문에 일희와 일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희를 하게 되면 일비를 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그 즐거움에 따른 뭐 슬프거나 뭐 힘들거나 어떤 그런 고통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연기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라는 이 원리가 이제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이제 따져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이 감정이 물론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뭐냐면 설렘입니다. 그러니까 설레고 싶다는 감정이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설렘이라는 감정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설렘은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가 감정적으로 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설렌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설렌다라는 감정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설레는 거거든요. 이 감정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 설레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설렌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상에 집착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이 감정을 설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설레는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나 자신을 찾은 것 같고 뭔가 사는 이유를 찾은 것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감정이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설레임이라는 감정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줄어들게 되면 두 배의 감정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설레이는 감정을 지속하고 싶은 욕망을,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재행무상,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건 없다. 특히나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런 설레는 감정은 더더군다나 다른 것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거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뭔가를 계획을 해서 살아가면서 사지 않습니까?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 물건이 갖고 싶어서 내가 수년을 노력해서 이 물건을 가지게 되면 이 물건을 막상 딱 가졌을 때 정말 설렌단 말이죠. 그리고 이 물건을 집으로 들고 오면 며칠 동안 계속 설렙니다. 이 물건을 볼 때마다 설레겠죠. 그런데 이 감정이 점점 죽습니다. 이 설레는 감정이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점점 죽게 되면 다시 원래 감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이제 일으키냐면 이 감정, 그러니까 설레는 이 감정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레고 여기서 설레인 감정이 끝나면 또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설레려고 이 감정이 끝나면 또 일로 가려는 거죠. 왜 설렘을 느끼려고 하냐. 평상시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러니까 식상하다,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식상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일탈하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게 신선한 걸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레는 감정을 자꾸 느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설렌다는 감정은 어쨌든 나의 욕망이죠.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인간은 일시적으로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이 설레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을 여기서 부리기 때문에 이 감정이 지속되기를 바라게 된다. 이제 여기서 집착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이죠. 성격을 주제로 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불교 교리에 나오는 이제 오운, 인간의 마음작용이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불교 교리에 나오는 오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설레는 이 감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이 과정을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작용을 일으키려면 뭔가를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야 됩니다.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오운이죠. 오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색수상행식.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식으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작용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쉽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이라서 가을비가 내립니다. 가을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죠. 가을비는. 그리고 가을비는 유독이 좀 냄새 자체가 습해요. 어떤 느낌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약간 쌀쌀하죠. 가을비라는 어떤 그 느낌 자체가. 가을비가 이게 추적추적 내린단 말이죠. 내리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가을비가 내리니까 음악을 뭐 이렇게 뭐 댄스곡을 듣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뭔가 감성적인 걸 들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감성적인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로수 길을 추적추적 걸어가고 있어요. 비가 오죠. 이제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 가로수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있는데 가을비가 내리면 낙엽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이 져서 알록달록한 게 이제 바닥에 떨어지니까 바닥이 전체가 다 알록달록하죠. 막 울긋불긋합니다. 정말 아름답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래서 이제 노래도 있는데 어쨌든 낙엽이 이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나무 가지가 앙상해져요. 나뭇가지가 앙상해지고 가을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낙엽들이 이제 서로 뒹굴면서 축축해진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밟으면서 이제 갑니다. 눈으로 본단 말이죠. 가을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소리, 비 오는 소리, 그 다음에 또 본단 말이죠. 나뭇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 그리고 도로에 떨어진 단풍들이죠. 알록달록한 단풍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추적추적한 냄새를 맡고 촉감으로 뭔가 쌀쌀한 기운을 느낀단 말이죠. 이게 오운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오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감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참 이쁘네. 그런데 쓸쓸하다로 연결시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저 앙상한 가지가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쓸쓸하다. 그리고 이제 연관돼서 연상을 하죠. 곧 겨울이 오겠네. 겨울이 오면 쌀쌀해지겠네. 쌀쌀해지면 옆구리가 시리겠네. 옆구리가 시리면 외롭겠네. 누군가 있어야 되겠네. 누군가랑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네. 뭐 만나서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든 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싶든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생각이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서 외롭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이제 풍성해지죠. 잎들이 풍성해지고 푸릇푸릇해지죠.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하면서 낙엽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앙상해지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다시 봄 되면 꽃이 핍니다. 사계절이죠. 인간의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낙엽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비가 오면 또 때마침 그 낙엽이 비의 무게에 못 이겨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에는 낙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작용, 그러니까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앙상하니까 쓸쓸하게 보인다. 낙엽이 떨어져서 나무 가지가 앙상한 거하고 쓸쓸한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련을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겠네. 다 연결이 이미 자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쌀쌀하겠네. 겨울이 오면 당연히 춥죠. 날씨가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데 쌀쌀하겠네. 그러면 또 쌀쌀하니까 외롭겠네. 이래 된다는 거죠. 날씨가 추우면 그냥 온도가 떨어져서 추운 거예요. 그냥 추우면 조금 껴입으면 되는 건데 뭔가 쌀쌀하다는 게 쓸쓸하다는 단어랑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감정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연현상을 보고 인간의 마음작용을 계속 일으킨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욕망을 추구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관념이죠. 관념. 이데아. 이 관념들이 우리가 평상시 때 지속적으로 뭔가를 듣고 보고 저장이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뭐 OTT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많아요. 이렇게 보면 틀면 컨텐츠의 거의 3분의 1이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멜로죠, 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정말 많은데 드라마의 로맨스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현실이랑 조금 동떨어진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나온단 말이죠.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런 외모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사랑을 한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영상이죠. 영상 화면 구성을 되게 이쁘게 잡아요. 그럼 또 마음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떠냐면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환상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재밌자고 만든 거고 사실 그런 컨텐츠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거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감성을 풍부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워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청률 올려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더 좀 미세하게 잡아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남자 배우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 배우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게 해서 이 배우들이 또 미술팀이 붙어가지고 뭐 헤어 메이크업 싹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최적의 환경에서 최적의 사람들이 나와서 사랑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환상을 품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해보고 싶다. 또 이러면서 또 저 산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스스로. 자, 그러면 사랑을 하고 즐거운 컨텐츠도 있고 반대로 그러지 못한 컨텐츠도 있습니다. 이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런 어떤 주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혼 남녀, 이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상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면 양극이죠. 양변이란 말이죠. 반대급부도 봐야 됩니다. 만나갖고 이 시기는 다 지나간 거죠. 이 시기는 다 지나가고 맨날 두드리 패고 싸우고 욕하고 정말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힐 정도의 매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저라고 어째 산호할 정도로 진짜 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면을 보라는 거죠. 양변. 사랑에서 느끼는 최상의 행복과 사랑 다음에 오는 최상의 고통을 동시에 다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중독, 기준이 생긴다. 무의미하구나. 이만큼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구나를 동시에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환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재미로 보실 거면 재미로 보고 정 만약에 뭐 재미로 안 맞은다 하면 양변을 봐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봐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끝과 끝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이쪽만 계속 보고 있으면 환상에 빠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만 계속 보고 있으면 부정적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굳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직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직시를 하면 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견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다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오은이죠. 마음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서 그런 비슷한 환경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일어나면서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다, 뭐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핵심 코어는 연기법이고 그리고 재행무상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연기법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기법은 이런 거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음이 있으니 양이 있다. 무가 있으니 유가 있고 차가운 것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남자랑 여자라는 것은 생식 기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그냥 다 달라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양과 음으로 또 분류를 하거든요. 철학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이 다른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남자는 시각이 발달됐고 여자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됐고 생각이 다르고 생각을 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두 종족은 어떻게 보면 인간인데 같은 인간인데 성별이죠. 남자라는 여자라는 이 양변의 성별이 만나지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자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받고 싶다 이러면 만나면 안 만나집니다, 이게. 둘 다 사랑하고 싶다 이러면 또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사람이 좀 사랑받고 싶은 정도로 이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야 만나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 세상은. 자, 그런데 사랑하고 싶다, 뭐 사랑받고 싶다. 자, 이거는 받는 거고 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싶은 거나 사랑하고 싶은 거나 결국 주체는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뭔가 좀 외롭고 나라는 사람을 좀 누군가 좀 인정해주고 알아봤으면 좋겠고 좀 뭔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말을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이런 애정이 결핍된 거. 그러니까 사랑을, 애정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자,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이 감정을 일으켜서 설레고 싶다. 어떤 욕망을 일으켜내고 싶다. 욕망을 추구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랑을 받고 싶다나 하고 싶다나 주체는 나인 겁니다. 나라는 인간이 이런 감정을 일으켜낸다는 거죠. 그게 뭐 설레고 싶다, 뭐 욕망을 추구하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욕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르죠. 남자, 여자, 음과 양 다르단 말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맞춰 가야 되는데 이것을 맞춰 가는 그 자체를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맞춰 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이게 고통인데 처음부터 남녀가 만나서 고통을 받으면 아무도 안 만나겠죠. 만나자마자 고통을 받는데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콩깍지 씌인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 씌어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느껴야 뭔가 결혼을 해서 이제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죠, 과정. 왜냐? 서로 다른 성별이 만나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라는 양변의 감정이죠. 여기서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더 좋아하는 사람과 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반반씩 좋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쪽이 조금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6을 좋아하면 이 사람이 4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6을 좋아한다. 이런 감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랑하는 감정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무조건 약자가 됩니다. 많이 좋아하면 할수록 인간은 집착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많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두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실정내면 어떡하지? 왜냐?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이 사람보다 덜 있다 하면 그런 감정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은 무조건 똑같이 좋아할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이만큼 좋아하면 이만큼 좋아하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이제 집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착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이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죠. 왜냐면 이 집착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집착이 일어나냐면 인간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나 자신도 알기가 힘든데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서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자체가 집착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남자 여자라서 생각 자체가 다른데 이런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양변이라는 거죠. 양변인데 이 양변이 만나가지고 이쪽의 마음이 이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모순이고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이 사람이 나랑 영원히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무조건 고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나라는 인간도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상대의 마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바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나라는 사람은 그러면 변심이 생기지 않느냐?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음이라는 게 엄청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변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감정을 일으키지만 막상 내가 저 사람이 실증을 하잖아요. 실증이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실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다. 그리고 이 간사한 마음이 또 남녀간에 만나지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냐면 이래서 좋아했던 게 이래서 싫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리더십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결정도 본인이 딱딱 하고 만나면 뭔가 체계적으로 딱딱딱 뭔가 계획을 세워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냐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좀 우유부단하고 선택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선택을 딱딱 해준 사람을 좋아해요. 끌리거든요. 이 사람 뭔가 카리스마 있다. 뭔가, 주관이 뚜렷한 것 같다. 이래서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지속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싫어지냐면 자기가 결정을 하고 계획을 잡아줘서 너무 좋았던 그게 지 맘대로 해서 진짜 꼬라지 보기 싫다 이랍니다. 저거는 맨날 지 맘대로 한다 이랍니다. 이게 지 맘대로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주관이 뚜렷하게 벌써 좋았는데 이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다 지 맘대로 하니까 저거는 맨날 지 맘대로 하고 이제 싫어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다. 이래서 좋아했던 게 이래서 싫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간의 모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착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집착. 이 설레는 감정, 설렘이죠. 설레는 감정을 계속 일으키고 싶다는 욕심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설레는 감정은 이런 거라고. 이렇기 때문에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거리면 죽어요. 죽습니다. 두근두근 그랬다 원래도 돌아온단 말이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계속 두근거리면 비정상입니다. 이거 비정상인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것은 뭔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뭔가 엔돌핀이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살아있으면 느낀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데 인간은 이렇게 설렘을 느꼈다가 원래대로 딱 돌아가면 어떤 욕심이 일어나냐면 이 설렘을 또 느끼고 싶어 합니다. 왜냐? 두근거리는 그 쾌감을 맛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독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그것을 할 때 쾌감을 느끼는 그 감정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일으키고 싶기 때문에 여기 중독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딱 만나서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막 뭔가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고 청각적으로 좋은 소리 듣고 이런 욕망이 추구되는 이 감정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면 원래 식상한 그러니까 무기력한 나의 생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다시 뭔가 또 설레는 게 없을까 또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만나서 설레죠 그죠? 그럼 헤어지면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찾아요. 설레는 감정을 일으키고 싶으니까 찾으면 또 설레고 또 헤어지면 고통받고 설레고 고통받고 설레고 고통받고 계속 반복한다. 윤회한다. 왜냐?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인간은 설레는 감정 뭔가 쾌락적인 감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 그래서 그 반복 안에서 고통을 받는다. 근데 왜 반복을 하냐? 뭔가 끝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뭔가 영원한 사랑, 완성된 사랑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한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 영원한 사랑이나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를 쫓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사랑하는 감정을 그러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매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이죠. 결혼을 해서 선포를 하죠. 우리는 이제 부부다. 문서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제 부부라는 걸 딱 이제 족쇄를 채웁니다. 딱 채우고서 같이 살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받는 이 고통은 뭐 주위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제 직접 들으셔도 될 거고 뭐 어떤 TV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정말 단순히 그냥 싸운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죽고 살고 할 정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아닌 거죠. 정말 원수입니다. 원수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했나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싸웁니다.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60대 부부가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던 부부인데 이 부부가 말 그대로 소송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여자분의 이 아버님하고 이제 본인의 짐을 가지러 이제 남편 집에 갔던 거예요. 남자 입장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되겠죠. 장인어른하고 이제 부인이 이제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집에 왔나 봐요. 그런데 장인어른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 남자가 장검이라고 하죠. 장검, 긴 검.
일본도 같은 거, 우리가 뭐 어떤 영화 보면은 무사들이 들고 다니는 긴 검 있지 않습니까? 그 검으로 여자를 이렇게 베어서 여자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일본도는 이렇게 베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는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날이 베서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완전히 무슨 이거는 무슨 정말 뭐 어디 액션 영화에나 볼 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부부라는 사람이 몇십 년을 살다가 장검으로 그 부인을 베어서 죽였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거죠. 결혼을 시작한과 동시에 고통이 오게 되는데, 이 결혼년은 따로 있습니다. 결혼년은 내가 사랑에 빠진다고 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년은 정해져 있어요. 인연법에서 정해져 있고, 이 결혼년이 선연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악연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연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연인데 결혼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그래서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콩깍지를 씌어야 만나진단 말이죠. 악연을 만나서 서로 간의 업을 갚으라는 인연법에서 만나집니다. 자, 악연 중에서도 부부가 악연으로 만나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매일 마주해야 되거든요. 정말 매일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악연으로 왔다. 그러면 그 고통은 이루 말로 설명을 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때문에 정말 중리사냐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부부 갈등에 대한 고통이거든요. 결혼연은 소년으로 만날지 악연으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결혼이 인간의 큰 고통 중에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이치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이혼을 한 순간에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이혼을 하고 이제 이 자유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서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제가 어떤 쾌락적인 삶을 몇 년 동안 계속 추구하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사람이랑 한때 이제 성인 나이트라고 하죠. 성인 나이트 클럽을 1년 정도 매주 한 번씩 계속 갔었어요. 자, 그러면 성인 나이트를 왜 갔냐면, 남자 둘이서 이제 계속 술을 마시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거 없나? 남자가 재미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이란 말이죠. 뭔가 대화가 되는, 뭔가 코드가 맞는 이성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좀 놀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데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나이대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성인 나이트 클럽을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갔어요. 자, 성인 나이트를 가서 우리가 그러면 뭐 어디 밖에 테이블에서 그러면 뭐 맥주 마시면서 춤을 췄냐? 그게 아닙니다. 부킹이라는 걸 하죠. 대놓고 그냥 대화가 맞고 코드가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킹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되면 좀 길게 대화를 하고, 안 되면 빨리 취하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부킹을 했던 상대죠. 이성이니까 여자분들이죠. 이제 제가 뭐 남자랑 부킹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랑 이렇게 부킹을 하는데, 여자분들의 열의 9이 기혼녀,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9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혼녀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유부녀였다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정을 꾸렸으면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있고 있을 건데, 그럼 얘 왜 오냐?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대화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술도 좀 한 잔 먹고, 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남편이란 건 뭐 하냐? 그냥 각자가 묵고 산다, 그냥 먹고 산다. 여자는 애 키우고, 아니면 또 요즘 맞벌이 하니까 같이 돈을 벌든가, 남자는 또 사회생활 하고 이러니까 서로 바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사는 것 자체는 현실이다 보니까 연애할 때처럼 그런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자, 말씀드렸죠. 설레고 싶다. 나도 여자고, 나도 남자인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도 이 성별이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아빠 엄마가 아니라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이 설레는 욕망을 충족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그대로 두고 또 딴 데를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또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연애를 할 때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환경에서 이 설레이는 감정을 일으켜집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만나지거든요. 그럼 이 감정이 지속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일시적으로 일단 사라진다고. 사라지면 또 가겠죠. 또 다른 사람 또 부킹을 해서 또 만날 겁니다. 또 만나서 또 사라지고. 그런데 그 처녀 총각 때 일으킨 그 설레임이 결혼하면 그러니까 끝을 내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완성을 시키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완성이 되냐? 안 된단 말이죠. 왜냐? 현실이거든요. 결혼 생활은. 모순이 튀어나오고 다른 성격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손발을 맞춰가서 나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게 되면 이제는 여자 남자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데, 남자하고 아버지, 여자랑 어머니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여자라는 욕망을, 성별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식 낳아놓고 설레이고 싶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부킹을 해서 또 설레이는 대상을 찾는 거죠, 이렇게. 자, 말씀드렸죠. 중독성이 있다고. 찾아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 감정이 지속성이 있냐? 없습니다. 결혼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다 겪어봤는데 또 찾는 거죠. 파란색 쫓듯이. 그러면서 이 감정이 사라지면 또 찾으러 와요. 사라지면 또 찾으러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년 가까이 가다가 그 뒤로 이제 안 갔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할 내용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공부할 내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딱 가고, 저는 평생 살면서 선의 나이트라는 걸 그때 당시에 가고 이제 그 전과 후로는 안 갔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교 교리에 이제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를 이제 한자로 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부부를 얘기를 할 때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죠. 일심동체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부부들,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저도 보면 정말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일심동체의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한 지 보통 최소 20-30년이 지나야 됩니다. 뭐 1-2년 살아서 일심동체 되는 부부는 없어요. 그리고 일심동체가 되는 부부들은 뭔가 생각을 하고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이 이치를 이게 좀 따져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 성별이 다른, 생각이 다른,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과 방법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만나서 남자, 여자라는 양변이죠, 양변. 이 성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남자라는 성별과 여자라는 성별이 사라져서 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일심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일심동체는 남자 욕망과 여자 욕망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들이 올라오는 것을 서로가 겪고 부대끼고 이겨내고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별이 점점 떨어지면서 유에서 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변의 성별이 사라지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완전히 동체가 된다. 성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시 생성되는 이 성별은 온전한 성별이다. 이것이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큐멘터리나 이런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부부가 일심동체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남매처럼 삽니다. 남매처럼.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정말 남매처럼, 정말 뭐 어떤 뭐 형제처럼,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요. 성별에 따른 욕망이 존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사람 대 사람으로 남녀가 손발을 맞추면 그러면 서로가 동일해지냐? 아닙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이 성별이 남아지고 욕망을 추구하는 남자, 여자라는 성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은 사라지고 서로 아끼는 마음만 커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숨이 다해지면, 우리 육체죠. 육신이 다해지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남녀의 성별이 빠지고 온전하게 아껴서 사랑 감정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사랑마저도 결국 떨어질 때는 고통을 받는다. 왜냐? 헤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도 겪기 싫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어쨌든 남녀 성별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에 도달해도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여기 도달하는 것이다. 성별까지 버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들겨 패고 싸우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우리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가 이제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우리 갖고 있는 편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애정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을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을 나 자신이 받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나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나 스스로 인정은 나 스스로 하는 거지, 상대로 인해서 받는 인정이라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 됩니다. 이것은 나라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그 인정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낙엽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많은 마음작용에 이제 환상, 망상에 빠진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뭐 둘이 있으면 안 외롭고, 둘이 있으면 안 심심한 거겠죠. 외로운 거랑 심심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은 거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대로 좋은 것이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단점이 생기는 거고, 장단점이 생기는 거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대로 일장일단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뭐 좋은 거고 같이 있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양변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된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거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거다. 양변을 둘 다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설레고 싶다. 욕망을 일으켜서 외롭지 않고 싶다.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지속되지 않는다. 재행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일으키고 나서 원래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원래 자리에 더 불만이 생긴다, 인간은. 그리고 여기 갔다가 고통을 겪게 된다. 고통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간은 망각을 하죠. 망각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다시 이 감정이 그리워서 또 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계속 찾게 된다라는 거죠. 중독성이 일어나면서 이 찾는 요소를 점점점 더 찾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집착을 일으킨다. 설레는 감정, 외롭지 않고 싶다는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감정을 추구하려고 한다.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집착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탁해지고 더 고통받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안이비설신의 육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로 맡고, 만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나의 마음 작용에서 자유자재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을 좀 멀리 해야 된다. 막 자극적인 또는 뭐 환상을 심어놓는 이런 드라마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재미로 봐야 된다. 재미로. 그리고 한쪽에 환상적인 재미로 보면 양변에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른 요소들도 봐야 된다. 양쪽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가 되는 거죠. 이쪽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쪽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수하게 생겨나는 우리 환경이죠. 미디어, TV,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많죠.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을 너무 내가 얻어 한 곳에 빠지면 안 된다. 집착이 인해서 빠지게 되면 나 욕망을 일으키게 되고 일으켜서 뭔가 집착을 하면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항상 세상에는 양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 것이다. 정 내가 만약에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 사랑이란 감정은 일시적인 감정인 거고 이 감정 뒤에는 현실이라는 게 숨어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간사함에 의해서 상대의 마음을 내가 핸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이 정보를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선배나 또는 TV를 보면 환상을 심는 사랑에 대한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과 사랑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이 양변의 내용을 둘 다 섭취를 한 다음에 내가 중도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켜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는 다 받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런 거더라 저런 거더라. 그러면 환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콩깍지가 씌었다가 벗어지면 고통이 오더라.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면 원래 이런 거다. 이것이 원래 이런 거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해서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뭐 단계에 가면 그 고통을 어쨌든 줄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양변의 세계다.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멸한다.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지고 좋아하기 때문에 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집착이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집착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려고 내가 무관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지고 증오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연기법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정보를 섭취해서 항상 중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불교 교리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중도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뜨겁고 차갑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어쨌든 제가 뭐 중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뭐 할 거면 해야 된다. 알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나름 좀 깊게 좀 따져 들어가 봐서 고찰을 해봤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제 뭐 죽고 살고 정말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자기의 마음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저의 이런 경험이나 지식을 흡수를 하셔서 본인의 삶 안에서 사랑 때문에 받는, 그러니까 집착으로 일어나서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